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강행됐던 YTN 민영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홍일 위원장 시절 방통위가 5명 정원 중 위원 2명만으로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바꿨던 처분을 취소하라는 건데요. 첫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방침으로 지난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등이 갖고 있던 YTN 지분을 사들인 유진 ENT.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홍일 위원장이 이끌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2명만으로 이듬해 2월 유진 측이 낸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해줬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에 이 같은 YTN 민영화 조치를 되돌릴 길이 열렸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원이 5명인데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의결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법의 취지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2인 체제 하에선 토론과 설득, 수기의 기능이 구현되기 어렵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처분이 여러 차례 취소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법원이 그 위법성을 명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부분을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언론노조 YTN 지부는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가 된 이후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판결이 YTN이 다시 공적인 소유 구조로 돌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도신문을 당했습니다. 자신은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중요 증인인 김 전 청장에게 의원들의 출입은 차단하지 말라는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지 않냐고 물은 건데요.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후회한다고 거듭말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마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먼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국회에 투입된 경찰력의 규모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국회에 300명, 또 나아가서 한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거는 그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경찰관 300명 정도만 투입됐는데 최소 3,000명이 필요하지 않냐는 식으로 몰아가자 김 전 청장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전 처음 배치됐던 400명가량의 경찰은 최종적으로 1,800명까지 늘어났고 차벽을 세우는 데 동원한 경찰 차량도 200대를 훌쩍 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실이 새나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유도신문을 했는데 상황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안이 중요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런 얘기 혹시 기억이 나세요? 동시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하지 않은 게 국회를 봉쇄할 목적이 없었다는 증거라며 앞뒤가 안 맞는 질문도 했습니다. 내가 그 탄핵 심판할 때 보니까 평균 동원되는 경찰이 한 10,000명쯤 되고 선거하는 날은 2만 명이 동원됐다고. 김 전 청장은 의원들을 막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전해 들은 것도 없고 자신의 판단을 후회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의원들 출입하는 걸 차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거나 혹은 그런 취지로 들으셨다거나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듣지 못했고 또 자신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홍콩 화재 참사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의 생사는 알 길이 없는데요. 조건희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의 아파트 건물입니다. 소방차가 단지를 에워싸듯 줄지어 서 있고 창문에선 희뿌연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아시구나, 연기가. 현장 바로 근처에 실종자 신원 확인소가 마련됐습니다.
포함해서 지금 가족들만 몇십 명 정도. 한 실종자 가족은 행방을 알 수 없는 46살 어머니와 14살, 13살 남매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은 40년 넘게 이곳에서 함께 지내왔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살아있길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화재 발생 사흘째.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참사 현장 근처 공터에는 이불과 옷가지, 휴지 등이 상자째 쌓여 있습니다. 갈 곳이 사라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각지에서 보내온 물품들입니다. 구호물품 품목별 위치가 그려진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 네모가 있는 곳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고요. 이 옆에 일용품 구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일용품 구역에 뭐가 있는지를 직접 보니까 이렇게 상자가 나열돼 있고요. 여기 안에는 손세정제, 샴푸 같은 생필품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레이 씨는 30년 지기 친구를 잃었습니다. 喺Facebook度，佢係因為有個失蹤人口嘅調查，就知道佢失蹤咗。難過咯，只可以難過，因為冇嘢幫到。갈 곳 없는 이재민으로 가득 찬 대피소. 한눈에도 급히 챙겨 나온 듯 보이는 가방들이 매트 위에 뒤엉킨 채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지상 5층, 지하 1층의 대형 체육관입니다. 지금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 변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화재 참사의 피해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근처 초등학교 역시 휴교에 들어가 이재민 거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금까지 최소 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1948년 홍콩 창고 화재 이후 77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참사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문건 유출 속보입니다. MBC가 확보한 올해 승격 후보군 문건을 보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승진 심사 대상 직원의 특이사항이라며 임원 자녀임을 표기해 둔 겁니다. 원석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작성된 승격 후보군 특이사항이라는 제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문건. 승진 심사 대상자 9명의 직책과 입사일, 어학 등급, 연봉 등급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의 비고란을 보니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이 1명씩 등장합니다. 현직 부회장, 전직 계열사 대표, 전 인사팀장 상무, 삼성전자 상무라고 나옵니다. 사내에서는 심사 대상자와 가족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아버지시잖아요. 뭐? 상무님 따님 되시잖아요. 4명 모두 자신의 비고란에 적힌 삼성 전현직 임원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4명 중 현 부회장과 전 계열사 대표의 자녀 2명은 승격 안에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 2명은 한 달 뒤 승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이 승격 후보군 가운데 그룹사 임원 자녀들을 별도로 관리해온 정황입니다.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에서 가지고 있는지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 중 2명은 회사에 아버지 직업을 알린 적이 없으며 사측이 자신들의 인사정보를 따로 관리하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채용과 승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삼성이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라며 임원 자녀 4명 중 2명이 승격하지 못한 게 특혜가 없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 시스템에 직원 스스로 가족관계 등을 입력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대상자 중 임원 자녀임을 표기해놓은 문건을 따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우리 군이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띄운 군사 정찰 위성 5개 가운데 2개에서 최근 잇따라 문제가 생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찰 위성의 촬영 각도를 조정하는 자세 구동기가 각각 하나씩 고장났다는데 발사 1년도 안 돼 핵심 부품에 이상이 생겨 군 당국이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5호기를 실은 로켓이 솟구칩니다. 2023년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우리 군은 모두 5개의 정찰 위성을 띄워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성 5개를 군집으로 묶어 2시간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한다는 계획인데 정찰 위성 3호기와 4호기의 핵심 부품이 최근 잇따라 고장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8월 11일 3호기에서 첫 오류가 발생했고 10월 2일엔 4호기의 자세 구동기 1개가 발사 6달 만에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지난 4일엔 3호기에서도 자세 구동기 1개가 결국 고장났습니다. 군 소식통은 위성 3호기와 4호기에서 차례로 화면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 구동기는 빠르게 회전하면서 표적의 위치에 맞춰 정찰 위성 몸체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데 위성 하나당 4개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군 당국은 4개 중 3개만으로도 충분히 자세 제어를 할 수 있어 정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4개 모두 정상 작동할 때와 비교하면 회전력과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추가로 하나라도 더 문제를 일으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추가로 고장이 난다면은 북표적 2시간마다 감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합니다. 고장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감시 태세에 빈틈없도록 우리 군의 정찰 위성엔 지난 13년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문제를 일으킨 자세 구동기는 유럽 제조사에서 들여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위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업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위성은 대북 감시 정찰 태세 공백 없이 정상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